안녕하세요. AWS 강의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IAM 역할을 활용하여 EC2에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장기 자격 증명과 임시 자격 증명에 대한 정리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해당 내용에서 제가 액세스키와 시크릿 액세스키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임시 자격 증명, 즉 IAM 역할과 STS를 기반으로 한 자격 증명에 대해서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강의의 후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 내용에서 이어지는 내용이니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WS의 컴퓨팅 서비스인 EC2에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여러분께서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AWS의 다양한 인프라를 사용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에서 이렇게 S3라든지 다이나모DB 혹은 AWS의 이미지 처리 서비스인 아마존 레코그니션이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AWS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혹은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AWS 서비스들을 이렇게 접근하게 되는데, 이때 이 어플리케이션 혹은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같이 EC2 안에서 호스팅되고 있는 여러 어플리케이션들은 AWS 여러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한 권한이 필요할 일이 있습니다. 이럴 때 EC2 인스턴스에 직접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IAM 자격 증명을 등록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IAM 사용자를 생성하고 IAM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서 EC2에 등록하는 건데요. 우리가 CLI에 등록하는 것과 똑같이 AWS 컨피규어를 사용해서 자격 증명을 파일로 등록하게 됩니다. 리눅스 기준으로 물결 표시 /aws/credentials에 저장이 되는데, 이거는 하드 코딩으로 저장이 돼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이 이 EC2 인스턴스에 권한이 있다면 이 파일을 들여다볼 수도 있고, 이 파일에 해당하는 내용을 통째로 가져다가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격증명은 연구 자격증명을 사용한 거기 때문에 보안적으로 약간 취약한 점이 몇 개가 있겠죠. 관리가 어렵고 바꾸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사용했던 자격증명이 유출이 돼서 이걸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은 EC2 100대, 200대, 300대의 자격증명이 교체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일일이 들어가서 모두 수동으로 바꿔주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보안적으로 취약하기도 하고 관리도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IAM 역할을 부여하는 건데요. 이거는 권한이 부여된 IAM 역할을 만들고 그걸 EC2에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관리가 쉽고 교체도 쉽습니다. 내부적으로 지속적으로 자격증명이 변경되기 때문에 보안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나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거의 대부분 이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올바른 선택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IAM 역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아무 권한이 없는 IAM 사용자가 있고요. 이 IAM 사용자에게 예를 들어서 경영지원팀의 역할을 부여받게 된다. 그럼 이 모자로 표현되는 역할의 모든 권한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IAM 사용자는 이 모자를 쓰기만 하더라도 이렇게 경영지원팀에 필요한 모든 권한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정 요금 조회라든지 다양하게 역할에 맞는 권한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개발자 롤, 개발자 역할을 주게 된다면은 이 IAM 사용자는 아무 역할이 없더라도 이 개발자 역할, 이 모자로 표현되는 역할에 모든 권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개발자로 활동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개발자에 필요한 여러 가지 EC2 서버를 프로비전 한다든지 다양한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모든 권한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AWS 서비스들도 이 역할을 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람다를 통해서 S3 버킷의 내용을 가져올 일이 있다. 그것을 통해서 검수를 할 일이 있다. 이렇게 가정한다면은 이 AWS 람다에다가 S3 액세스를 가능한 역할을 부여한 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 람다는 이 S3를 사용하기 위한 모든 권한들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S3의 파일 데이터를 불러오기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게 되고, 마찬가지로 EC2도 이렇게 EC2 서비스 관리 롤 이런 역할을 부여받게 되면은 EC2의 서비스 관리 프로그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EC2 관련 조회라든지 설정 등 여러 가지 역할들에 맞는 권한들을 행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렇게 EC2 인스턴스에 이렇게 역할을 부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 예정이에요. 어쨌든 간에 제가 두 가지 방법의 권한 부여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IAM 사용자를 만들고 풀 액세스 권한을 준 다음에 액세스 키 아이디와 시크릿 액세스 키 아이디를 만들고 이것을 EC2에다 컨피규어 하는 거예요. 그럼 EC2 안에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CLI 등은 이렇게 S3 버킷 목록을 조회할 때 이 액세스 키와 시크릿 액세스 키를 사용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하드 코딩 되어 있고 영구적인 키이기 때문에 유출이 됐을 경우에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고 교체도 힘듭니다. 다른 방법은 EC2에 역할을 부여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이렇게 S3 풀 액세스 권한이 있는 이렇게 역할, 모자로 표현되는 역할을 만든 다음에 이걸 EC2에다 씌워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EC2에서는 이 안에 있는 모든 어플리케이션과 여러 CLI 프로그램 모두가 이렇게 S3 버킷 목록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자격증명을 교체하거나 로테이션하거나 혹은 수정해야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많은 EC2 인스턴스들이 있다면 이렇게 일일이 알아서 수정을 해줘야 되지만 가운데 있는 역할, 이 모자를 씌우게 되면은 이 모자에 해당하는 부분만 수정을 하면 되기 때문에 또 액세스키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로테이션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 관리적인 비용도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거의 무조건 사용 가능한 경우에는 이렇게 IAM 역할을 사용해서 EC2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IAM 역할로 권한을 부여하게 되면은 안에 있는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뿐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들도 이 권한을 받아서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기로 하겠지만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은 AWS SDK를 활용해서 AWS 서비스에 접근하게 되고 이런 SDK들은 자동으로 EC2 안에 부여되어 있는 이렇게 역할 기반의 권한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렇게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면 이 어플리케이션에서도 권한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데모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모를 보여드릴 텐데 이거는 IAM 역할 생성을 하고 EC2 생성 후 역할 연동한 다음에 AWS CLI를 활용해서 S3 목록을 가져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 Node.js 어플리케이션에서도 S3 목록을 불러오는 것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콘솔로 들어왔는데 제일 먼저 IAM 역할을 하나 생성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역할을 누르고 역할 만들기.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IAM 역할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사용자를 명시해 줘야 됩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에 알아보기로 하고 어쨌든 가장 많이 사용되는 사례 두 가지가 떠 있는데 람다와 EC2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EC2를 선택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S3를 다뤄볼 거기 때문에 S3 풀 액세스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S3 입력을 하고 풀 액세스 다음 그 다음에 롤 이름은 데모 EC2 롤 S3 적당한 이름을 입력을 할게요. 이름은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리고 저희가 EC2로 가서 이름은 데모 EC2 Node.js. 그 다음에 AMI는 그냥 아마존 리눅스를 선택을 하고요. 인스턴스 유형은 T2 마이크로. 키페어는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키페어를 그대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새 키페어를 생성하시거나 여러분께서 사용하시는 키페어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설정에서 저는 기존 보안 그룹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급 세부 정보에서 이렇게 인스턴스 프로파일에서 데모 EC2 롤폴 S3를 선택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유저 데이터에다가 사용자 데이터에다가 제가 밑에 영상 정보에서 공유드린 rwlecture.com을 사용해서 공유드린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집을 푸시면은 유저데이터.txt라는 파일이 있어요. 그 안에 보시면은 이렇게 유저 데이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Node.js를 설치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돼 있고 이것을 인스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스턴스가 시작되는 도중에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 샘플 어플리케이션 살펴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샘플 어플리케이션의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간단하게 이 어카운트에 있는 모든 S3 버킷 목록을 출력하는 간단한 어플리케이션이에요. 그래서 이따가 우리가 EC2의 IAM 역할을 부여했을 때 안에 있는 CLI뿐만 아니라 안에 설치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들도 이 AWS EC2에 부여된 IAM 역할을 통해서 부여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해 볼 건데 이 파일 역시 제가 공유드릴 파일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업로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EC2가 실행 중인데 저희가 유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 상태 검사가 초기화해서 완전히 완료가 될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EC2 인스턴스를 올렸는데 이게 이전에 제가 키페어를 잘못 선택해서 다시 올렸어요. 그래서 IP 주소가 바뀌었는데 크게 뭐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이 인스턴스를 선택하신 다음에 연결을 누르고 제가 연결을 누르면은 노드가 잘 깔려있는지 먼저 확인을 할 거예요. sudo s node v 네, 12.22.12 버전이 잘 깔려 있습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해볼 것은 이 EC2 인스턴스의 IAM 역할이 잘 주어져 있나를 확인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AWS S3 ls 그리고 리전은 AP roles east 2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이렇게 S3 목록들이 잘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제 계정에 있는 S3 목록과 S3 버킷 목록과 정확하게 동일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이게 되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 EC2 인스턴스의 어플리케이션도 똑같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께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FTP 클라이언트를 여신 다음에 전 파일질러 사용을 할게요. 그래서 제가 같이 공유 드릴 소스 코드를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새 사이트를 만들고 이렇게 퍼블릭 IP를 선택을 하고 SFTP 사용자는 EC2 유저고요. 그 다음에 로그인 유형은 키 파일을 사용해서 할 거고, 키 파일은 여러분께서 다운로드 받으셨던 아까 사용하시는 그 키 파일 그대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데모 마이키페어라는 걸 사용을 해서 연결시킬 거예요. 자, 연결을 시킨 다음에 이렇게 메인 화면으로 들어왔는데 home.ec2 유저에다가 제가 아까 공유 드렸던 소스 코드 파일을 zip 파일을 업로드 하십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파일을 업로드 하면은 이렇게 데모 AWS 크레덴셜스 파일이 업로드가 돼 있고, 다시 콘솔로 들어가서요 dir을 누르면은 이렇게 보이죠. 그 unzip 그 다음에 데모, 참고로 탭을 누르면 완성이 되고요. -d 이렇게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앱이 깔렸죠. cd 앱에 보면은 소스 폴드에 들어가면은 람다 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테스트용은 람다이기 때문에 제가 람다에 넣어놨습니다. 오해하시지 말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node test.js를 입력을 하면은 이렇게 제가 별도의 액세스키와 시크릿 액세스키를 입력하지 않았더라도 이렇게 잘 S3 목록이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기다가 액세스키를 컴피규어 하거나 별도로 액세스키를 넣어놓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AWS EC2에 부여된 IAM 역할을 통해서도 안에 들어가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권한을 잘 행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앞으로도 EC2에 어떤 어플리케이션 설치해서 사용하시던가 아니면 EC2 안에다가 뭔가 권한을 부여할 일이 있으시면은 반드시 이 IAM 역할을 사용해서 권한을 확보하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IAM 역할이 아니라 액세스키와 시크릿 액세스키를 부여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EC2 인스턴스를 한 번 더 올릴 텐데요. 이번에는 node.js는 필요 없기 때문에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데모 EC2 그냥 적당히 입력을 할게요. 그 다음에 키페어는 이번엔 필요 없고요. 네트워크 설정은 기존의 보안 그룹, 그 다음에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IAM 역할로 우리가 EC2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컴피규어로 한번 해볼게요. 자, 사용자를 하나 만들 텐데 사용자 이름은 데모 EC2 S3 액세스 키를 부여할 거고요. 그 다음에 기존 정책에서 S3 그리고 S3 풀 액세스 선택을 하고 사용자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액세스 키와 시크릿 액세스 키가 보이죠. 이걸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이렇게 CSV 파일로도 열리게 됩니다. 이게 나중에 필요하니까 잘 가지고 계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 데모 EC2가 실행이 됐습니다. 이걸 가지고 연결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입력을 해서는 아마 안 될 거예요. 보시면은 AWS3 LS 누르면은 일단은 크레덴셜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AWS 컴피규어를 통해서 액세스 키를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컴피규어 그 다음에 액세스 키 입력하고 여기서 받았던 시크릿 액세스 키를 복사해서 입력을 하고 리전은 AP 노스이스트 2 그 다음에 엔터.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AWS 컴피규어를 해서야만 액세스 키와 시크릿 액세스 키를 컴피규어 해야만 이렇게 권한이 확보되는데, 이 크레덴셜은 사실 하드 코딩 돼서 저장이 되는 거예요. 보시면은 cd 물결 표시 .aws 크레덴셜 들어가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credentials라는 파일이 있어요. 이거 내용을 한번 보면은 이렇게 액세스 키 아이디와 시크릿 액세스 키 아이디가 이렇게 액세스 키와 시크릿 액세스 키가 평문으로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EC2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액세스 키와 시크릿 액세스 키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보안적으로 위험하고, 우리가 나중에 로테이션을 돌린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수정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사용하지 마시고 제가 보여드렸던 IAM 역할을 사용해서 EC2 인스턴스의 역할을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AWS 강의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